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하루가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늦게 자니까 약간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새 하루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반찬이랑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또 하루 중에서 어떤 인연들을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만남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함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좀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또 일정들이 많이 있으셨다면 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더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정들이 너무 막 연달아서 그렇게 있으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신체가 잘 쉬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충분하게 쉬고 그럴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일도 잘 할 수 있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일을 진행하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삶에 찌든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고단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그냥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 내가 이런 삶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하거나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면에서 고립감을 느낄 거잖아요. 사람은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괴로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책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 동료들이 같이 일하면서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서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힘들 때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 곁에 가까이 있으면 안아줄 수도 있고, 이런 따뜻한 체온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때때로는 일이 힘들거나 그렇다고 느껴져도 사람들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힘든 과정들 속에서도 전우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우애처럼 그렇게 끈끈한 우정, 또 신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계가 평생 가는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언어적 습관이나 사고 체계나 이런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인지 구조나 이런 게 내가 계속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거나 계속 내 말투가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담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 습관이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패턴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언어들도 계속 긍정의 단어들을 사용하기보다 계속 부정적인 언어, 누구랑 비교하는 언어, 누구를 비난하는 언어,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를 어떤 나의 그런 삶의 에너지의 흐름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나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향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가로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건 내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자아 성찰을 하고 반드시 바꿔야겠다. 내가 배운 것들은 내 삶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배움이 다 헛되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교과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배움의 학습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그런 교육비들을 비싼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다 제공하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삶에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휘발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것들은 꼭 내 걸로 가져와서 실천을 해야 내가 돈을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배운 것들은 내 몸으로 체득해서 체화해서 그렇게 내 삶의 태도가 되고 더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런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내면까지도 그렇게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잘 가르쳐서 잘 데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어떤 예시를 들 때 그럴 때 그런 아직 울고 있는 자아들이, 내면 아이들이 툭툭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그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내가 정말로 이것들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극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데 있어서 괴리감이 발생하면 스스로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이 일치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냥 어떻게 해도 내 모습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는 실컷 욕해라. 너는 욕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내 삶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딱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나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나를 통과하고 그럴 만한 일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불편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하고 싶지만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도 저는 이렇게
개인 접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그때 뭐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면 명령어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선택권을 드렸어요. 개인 접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존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말할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질문하고 또 그런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부분을 상하지 않도록 그런 감정들을 잘 살피면서 존중하는 의미의 말들을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투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사랑 이면교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또 그렇게 만나는 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이게 다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저 사람은 그냥 쭉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앞에서 막 모여서 그렇게 이면교류 하고 그러면 바로 얘기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냐고 직접 물어봐요. 그러면 막 둘이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막 뒷담화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가장 센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가장 센 사람을 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와르르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전공법들이 가장 살면서는 괜찮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농담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루 전날 다 종이에 기록해가지고 딱 머리에 넣고 가가지고 단판을 짓는다던가 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농담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내 입장을 말해서 이러이러한 느낌들을 들었는데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거의 다 얘기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이렇게 조용조용히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해요. 진짜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하고 막 욕하고 윽박 지르듯이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우리들은 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의 감정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질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나 좀 뭐 감정적으로도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은 잘 몰랐었거든요. 딱 제가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딱 화를 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아하면 그런 마음들을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렇게 화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당하거나 불의 이런 부분에는 화가 나는데 좋아하는 감정으로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은 약간 그래도 놓치고 살았던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반드시 저랑 대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늘 자기 객관화를 하고 저는 자아 성찰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늘 저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관점과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런
논제들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뭐 산책을 하다가 딱 스치는 생각을 잡거나 또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른 생각들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뭐 그런 지혜가 샘에서 솟아나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또 이렇게 막혀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툭 트인 그런 공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연에 가서 자연을 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고 햇살도 느끼고 너무 요즘은 뜨거우니까 그런 햇살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서 또 비 오면 비 오는 풍경도 바라보고 빗소리도 듣고 또 친구들이랑 커피숍에 가도 좋지만 그냥 혼자 가서 뭐 통유리창이 있으면 비 오는 풍경 보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그런 커피 향이 너무 좋잖아요. 커피 향이나 좋아하는 차 향이나 그런 향기 맡으면서 또 차를 마시고 그러면 내가 나만 있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는 그런 행복감들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일상들 안에서 행복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내면으로 차오르는 행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프고 그런 감정들을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좀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내가 가진 사랑을 사랑스럽게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뭐 내 마음 모르나 이런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라도 다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도 다 얘기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다 이런 생각대로 꼭 하시고 나의 권익이 침해되는 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꼭 하시고 또 내 감정이 그렇게 침해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꼭 말을 하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잡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얘기를 해주는 것도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참 기분 나쁘게 했어 하고 혼자 상처받지 말고 아예 얘기를 하면 내 마음도 좀 마음으로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내가 막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무조건 참아야 착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이걸 허용하는 거고 또 나는 이걸 너무 참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도 그런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통에
그런 순간들과 그런 단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공감 카드나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내 감정이 어떤가 이런 것도 잘 들여다보고 내 감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 너무나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런 소중한 감정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들은 그런 언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세상이 너무 본능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그런 현실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뭐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감정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약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언어 체계들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진짜 그런 절절한 마음들 있잖아요. 내 인생이다, 내 숨결이다, 내 꿈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심장 박동이다. 그 정도로 느낀다면 정말로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뭐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귀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공감하는 감정들이나 이런 소통하는 방법들이 서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공감의 언어인가,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진지하게 경청하고 듣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뭐 일부러 이슈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석하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모든 면에서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검증을,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해야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시선 처리나 이렇게 비언어적인 뭐 근육들이나 뭐 손짓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 안색, 또 그
여러 가지 뭐 근육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나 말투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음성이나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어떤 강직함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떤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또 객관성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잘 확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또 자꾸 그렇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제공하고, 어떤 그런 의제의 형성을 자꾸 해서 이슈화 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현혹 당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 좋은 영상도 많이 보시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계속 사고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이성이 늘 밝게 빛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좀 예쁘고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늘 긍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내 덕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또 쌓여가는 산업이 되고, 그러면 이런 덕들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다음 생에도 이렇게 좋은 상생의 인연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발판들이 되니까, 그렇게 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예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소통의 문제가 많다, 소통에 어떤 그런 장애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그래서 진짜 마음 절절하게 사랑하고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건 맞지만, 이런 소통 방법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너를 지켜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여러분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여러분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그 전에 좀 상처를 받거나 아팠던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행복과 사랑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축복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시집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꽃 명상. 폭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생사절박한 전장의 언저리에 한 송이 고요가 있다. 그곳에 꽃이 피어있다. 흥정과 소란이 일어나는 생계절실한 시장터 언저리에도 한 송이 고요가 있다. 그곳에 꽃이 피어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눈시울과 정신을 누르는 절망의 언저리에도 한 송이 고요가 있다. 그곳에 꽃이 피어있다. 쉼없이 회전하는 세상 언저리 어디쯤에 한 송이 고요가 있다. 그곳에 꽃이 피어있다. 그 언저리를 존재의 중심으로 만들며 그 중심에 한 송이 꽃으로 있으라. 꽃으로 앉으라. 새벽 국경에서 20살 때 나는 새벽을 훔쳐 달아났다. 멀리, 아주 멀리, 도시에서 도시로, 별에서 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나 한 번도 그 마음 바꾼 적 없으니 내가 온 곳 어디냐고 묻는다면 몸은 돌아와 이곳에 있어도 외로움은 지울 수 있으나 그리움은 지우지 못해. 그때 이후 언제나 새벽인 내 심장은 새들이 날개를 얻는 국경 너머에서 뛰고 있다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빛이 사라지는 것에 분노하라. 딜런 토머스. 나무가 지금까지 피운 꽃들이 그 나무의 삶을 구원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겨울 나무를 보면 안다. 아직 꽃 피우지 않은 나무가 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꽃들이 그 나무 오늘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나무 내일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시인도 그렇다. 아마도 모두가 그럴지도 모른다. 자신의 날개를 믿지 않으면, 꼬투리가 익어서 저절로 터지지 않으면 목화가 아니지. 벽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벽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창이 아니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나무에나 앉을 수 있지 않으면 새가 아니지. 어떤 강이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안에서 파도로 만들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지. 발끝으로 피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을 끌어내리는 어둠보다 높이 서지 않으면 꽃이 아니지. 만지는 손마다 화상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랑으로 금방 아물 것이면 사랑은 상처가 아니지. 자신이 아닌 존재에 희망을 걸고 혼자 운 적 없으면 기도가 아니지.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고 행 바꿀 때마다 글줄이 삐뚤지 않으면 시를 쓴 게 아니지.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중한 지혜 한 줄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강해진다. 세상을 생각하라. 이 세상은 당신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나만 있는 삶은 아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당신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할 때 당신 자신도 불행한 것이고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남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당신이 잘 살 수 있는 법이다. 세상을 생각하라. 만약 남이 다 못 사는데 당신 혼자만 잘 산다면 당신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잘 사는 길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때 당신도 이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라.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워라. 어머니는 그 자체로 위대하다.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의 상징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그 기도가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왔고 죽는 날까지도 자식들의 내일을 기도한다. 자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마음에 근접하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의 인사 읽어드릴게요. 마음만은 푸르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폭풍 속에서 항해할 때 선장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에게 다음이란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틀림없이 다음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다 보면 거울 같은 추위를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음만은 푸르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푸르면 겨울도 봄입니다. 좋은 말 효과. 사람들은 정보나 지식보다 친절한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에 목말라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좋은 말은 그 사람의 좋은 마음, 좋은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 전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금방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좋은 한마디는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따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함. 어느 분야든 대가는 침착하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대가일수록 그 노력은 더합니다. 우아하게 물 위를 떠다니는 한가로운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은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침착해 보입니다. 특별 상황, 지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일상을 거스르는 특별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 행복론 읽어드릴게요. 삶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갖는 것, 즉 극단을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 묘목을 심는다면 처음엔 아주 기술적이고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뤄야 합니다. 너무 높은 수분은 묘목을 죽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햇빛을 받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도 묘목은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묘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예로 든다면 몸 안에 어느 한 가지 물질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몸 안에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매우 해롭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조심스럽고 기술적인 접근, 다시 말해 극단을 피하려고 주의하는 태도는 정신과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이 성취한 일이나 남보다 우월한 점을 생각하며 자만심에 빠져 우쭐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가진 문제와 고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존재의 불만족스러운 면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자만심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반대로 존재의 불만족스러운 면과 고통 등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완전히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당신이 해낸 일과 지금까지 이룬 발전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기분을 끌어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균형 있고 기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행을 할 때 극단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을 할 때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명상하고 관조하는 수행이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문적이고 지적인 추구와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 어떤 불균형도 생겨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추구가 지나쳐서 명상 수행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배움 없이 명상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사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잠깐 생각을 한 뒤 달라이 라마는 덧붙였다. 다르마를 수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영적 수행은 어느 의미에서 전압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전압 안정장치와 기능은 불교 치각에 일어나는 전압 변화를 막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삶에 흥분과 열정을 주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요? 살면서 모든 극단을 피하고 언제나 중간만을 선택한다면 아무 개성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극단적인 행동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나 가구, 옷 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면에서 가난은 극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가난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지나친 사치와 끝없는 부를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과 행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충분치 않다는 느낌과 불만족이 깔려 있습니다. 불만족과 더욱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극단에 치우치는 성향은 종종 마음에 깔린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극단으로 이끄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겉으론 매력적이고 흥분감을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해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과 그런 행동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극단에 치우쳤을 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책임감 없이 물고기를 마구 잡는다면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후손을 얻으려는 생물학적인 성욕이 있으며 사람은 성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책임감 없이 성욕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적 학대와 근친상간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 참 대견하다, 나 참 잘 살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좀 충전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인연들을 꼭 만나서 여러분 삶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면 또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